안녕하세요. 쯔아타운데입니다. 오늘은 이제 현금 보관 방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인 CM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모비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일부를 팔면서 현금이 조금 있는데요. 현금 보유도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래야 저점에 모비코인이 저점일 때 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보관을 그냥 입출금 통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온라인 뱅킹 가능한 그런 거는 연이자율이 거의 뭐 0.1%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뭐 이 외에도 파킹 통장이라던가 뭐 CME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가지고 뭐 한 달 가까이 CMA에서 돈을 놔두고 이제 이자를 타먹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뭐 한 두세 달 쓸 돈을 연 0.1%뭐 이런 데라도 놔두고 이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 돈은 그냥 그 장기 투자라고 할지라도 괜찮은 자산인 비트코인 같은 거에 넣을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비트코인이고요. 지금은 잠시 비트코인 관련 주식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려있는 상태라 물린 게 이제 곧 탈출되면은 정리하고 비트코인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CMA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CMA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파킹 통장과 CMA 일단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뭐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지금 꽤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1%, CMA는 3% 정도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뭐 4% 정도까지도 됩니다. 혹은 뭐 4.5 정도? 그래서 이런 수익률이라는 걸 감안하시고 좀 딱히 투자처도 없고 또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돈을 좀 보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하는 거고 CMA는 증권사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이야기가 따라서 증권사다 보니까 원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은행은 됩니다. CMA 같은 경우에도 원금자 보호되는 게 되는 뭐 증권사 뭐 그런 게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1년밖에 돈을 못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뭐 3% 정도로 나쁘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오래 쓰려면은 원금자 보호가 안 되는 증권사를 이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CMN에 있습니다. 은행은 그런 게 없지만 1% 정도로 낮죠, 이자율이. 하지만 저는 CMA를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CMA 같은 경우에는 원금자 보호가 안 되고 원금자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증권사가 망하고 나면은 투자했던 자산을 대부분 잃거나 혹은 뭐 거의 그래도 꽤나 많은 부분을 잃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투자하는 그 증권사가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CMA로 넣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판단이 안 된다면 당연히 파킹 통장이 낫겠죠. 어차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자율이 뭐 2%뭐 차이 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큰 돈 벌려고 CMA나 파킹 통장 넣는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래에셋을 넣었었고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뭐 부채 비율이라던가 뭐 회사가 얼마나 큰지라던가 뭐 최근에 뭐 사업하는 뭐 그런 내용도 한번 훑어보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CMA라고 정했으면 CMA도 크게 RP형과 발행어음형이 있습니다. RP형 같은 경우에는 AA부터 시작하는 뭐 채권에 투자한다던가 혹은 이제 국채 같은 데 투자를 하고요. 발행어음 같은 경우에는 그 증권사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발행어음형 같은 경우에는 CMA 가입했을 때 만약에 그 해당 증권사가 망했을 경우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요. 그에 반해서 RP형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ETF에 투자하면은 그 증권사가 망해도
그 해당하는 증권사가 망해도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RP형도 내가 만약에 투자했다가 그 증권사가 망해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RP형은 이자율이 좀 낮고요. 발행원 같은 경우에는 뭐 3.5, RP형 같은 경우에는 3%, 미래세 기준으로 이렇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발행원 했고요. 마찬가지로 미래세 같은 경우에는 망할 염려가 좀 없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이거 발행원으로 하자 해서 발행원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몇 가지 팁이 있어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달러형 투자로 뭐 달러형 RP, RP도 이제 달러형으로 투자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환전 수수료가 들 텐데 이 환전 수수료가 꽤나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푼 더 벌겠다고 하다가 환전 수수료 때문에 더 돈이 떼일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CMA 매수 매도 같은 경우에는 미래세 기준 영업일 오후 5시에 됩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금요일, 토요일은 영업일 아니죠. 내가 금요일 오후 7시에 넣었다. 오후 7시에 넣었으면은 토요일 이자를 못 받는 겁니다. 왜냐면 매수가 안 된 상태에서 토요일이 지나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고 왜 토요일 지나갔는데 그 이자가 안 들어오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나중에 혼란스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용카드를 따로 만들고 소비형과 그래도 한 3달 이상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달 정도 안에 써야 될 돈을 신용카드에 넣어놓고 쓰고, 그렇게 하면 이제 신용카드는 쓴 만큼에 대해서 페이백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고 내가 한 달에 한 200 쓰는데 200은 많다, 한 100 정도 쓰는데 나한테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한 300은 신용카드 넣어놓고 신용카드 연동된 계좌에 넣어놓고 나머지 700을 CMA나 파킹 통장에 넣어놓는 거죠. 이렇게 저도 운용하고 있고 비슷하게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효율이 극대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거를 이제 뭐 100만 원만 넣어놓고 하면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개인 성향 차이지만 당연히 이 폭을 좁히면 좁힐수록 더 효율적이긴 하겠죠. 그리고 발행업 이자에는 지방세가 붙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다만 이제 그 만기마다 복리 투자가 됩니다. 그 수시형 발행업 그 CME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한 달 만기라고 돼 있을 텐데, 한 달 만기라고 보면은 내가 1년 투자했을 때 매달 한 달마다 그 다시 매도하고 매수하고 하기 때문에 이 매도하고 매수한 시점마다 복리가 발생합니다. 물론 크진 않겠죠. 크진 않겠지만 그런 복리 투자가 매달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률이 커지겠죠. 그래서 명시되어 있는 수익률에는 그런 복리 투자 수익률이 가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률을 더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CM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CMA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귀찮으시다면 신용카드 만들지 말고 CMA 카드가 있습니다. CMA 카드 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